내용이거든요. 근데 무리하게 지금 1년 만에 하려고 제가 조금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앞에 부분을 굉장히 짧게 해서 넘어가면 1년 안에 끝나는데, 자, 어쨌든 뭐 시작했으니까 계속 합시다. 자, 도사금수하고 화채 설령이라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을 겁니다. 자, 그림에는, 그죠? 도에는 금과 수가 있고, 다시 말해 새와 짐승이 있고, 이때 새라고 하는 것은 큰 새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금수와 같다라고 할 때 보통 동물 개념으로만 표현하는데, 그 동물 가운데는 큰 새와 큰 짐승 두 가지를 다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에는 그 다음에 그 신선선, 다시 말해서 신령스러운, 그죠? 신령스러운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도라고 표현하고 화라고 표현했죠. 도라고 표현했을 때 이 그림 도자는 각각의 영역에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역을 나눌 땐 전부 다 네모 개념으로 표현을 하죠. 우리가 어느 구역이다라고 할 때도 네모에서 땅으로 이렇게 분류돼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금수라고 하는 것을 도로 표현했을 때는 자, 무슨 거냐면 동서남북마다 우리 예전에 사령신을 두었죠. 동서남북에 사령신을 두었고 또 1년 12대에서 12지지 해서 각 방위별로 짐승들을 다 그려 넣었습니다. 이거 어디 가서 보실 수 있냐면 가장 가까이로는 자, 모든 궁궐의 사대문에, 그죠? 이게 뭐냐면은 동청룡, 남주작, 그 다음에 서백호, 북현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경복궁의 월대를 가보면은 또 각 방위별로 12지신상이 기본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에 따른 그림이다라고 표현할 땐 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판이나 그 다음에 옷이나 뭐 각 집 뭐예요 그 벽에 등등의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때는 그냥 화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각 방위별에 따른 그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냥 그림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얘기한다고 다 똑같은 의미는 아니라라고 그랬죠. 천자문이 탁월한 글이라고 하는 것이 뜻글자의 정확한 의미를 각 문장마다, 그저 각 글마다에 잘 담아서 표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림이다라고 할 때 그림 도자는 자, 기본적으로 애울 위자죠. 어느 한 지역을 커버하는 그림. 커버라는 말씀은 어느 한 지역을 두루 아우르는 그림. 이를테면 남쪽이다 그러면 남주작이라고 표현하면은 주작은 전체적인 이 남쪽을 두루 아우르는 신령스러운 그저 그림이다라고 하는 사령신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속으로 또 들어가면 자세하게 또 각 지역별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그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를테면 여기에서는 그 짐승으로 표현하자면은 뭐예요? 사, 오, 미에 해당되겠죠. 뱀과 그 다음에 말과 그 다음에 양 이런 것 등등이 다 이 지역에 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나누면은 뭐 이제 암컷, 수컷 등등으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래서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도가 되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 뭐 그리는 것은 붓으로도 그리고 뭐 아니면은 칼로 조각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될 겁니다. 안 그러면 미리 조각을 해두고 그 속에다가 뭐 다른 걸 집어넣어서 기화로 구워내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분율자가 있죠. 그래서 붓으로 그린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정 바탕 위에다가 붓으로 그리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은 구획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밭전자라고 해서 각 영역을 나눈다라는 거죠. 각 땅을 우리가 그 측량을 해서 각 지역을 이렇게 쭉 나누는 겁니다. 정전법의 땅으로 해서 이쪽은 어디고 해서 쭉 나누는 것이 바로 이 그림 화자입니다. 원래는 그림화가 아니라 각 지역을 경계 짓는다라는 의미에서 글 획자가 되죠. 긋는 것이 되고 각 지역을 경계를 지은 것을 다시 문서에다가 이것을 그대로 그려 넣기 때문에 그림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이것을 분geb을 하기 위해서 속자로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해서 마치 이렇게 쓰는데 똑같은 글자 이거는 속자가 되고 원글자는 이렇더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그린다라고 하는 어느 지역에 가면 비슷비슷한데요. 자, 이건 베낄 사자입니다. 베낀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뭐냐면은 주물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솥이나 검이나 뭐 등등등등 그걸 만들 때 미리 뭐냐면은 그 모형 틀을 만들죠. 이걸 거푸집이라고 하는데요. 이를테면 칼을 만든다 그러면 거푸집 모양을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 주물을 부어가지고 그대로 뜨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정 공간의 영역이다. 그리고 뚜껑을 덮는다라는 의미에서 짐면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덮는 뜻이 덮다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저 절구구자의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속이 패인 모양이 되겠죠. 패이고, 그리고 그대로 그거를 발자국 찍어내듯이 일정 부분에 있는 것을 찍어낸다라는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물사자가 되고, 주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뺏겨내기 때문에 베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카메라가 생기면서 우리가 진짜 모습을 찍어낸다. 그래서 사진이라는 것이 있죠. 사람의 얼굴을 그대로 어떤 형체들을 그대로 찍어내는 것을 바로 사진기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초기에 사진기 나왔을 때 되게 놀랬죠. 왜냐하면 영혼까지 다 뽑아 나가는 걸 줄 알고. 그래서 사진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짐승 발자국 유자, 그러니까 짐승 발자국 유자고, 이거는 산신 리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에 있는 큰 짐승의 뒷모습을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마치 사람의 이를테면 거의 곰 모습일 것 같아요. 곰이 이렇게 걸어갈 때 그 모습일 것 같은데, 그리고 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큰 짐승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날개가 큰 새까지를 포함해서 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사람들이 사냥해서 쫓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이거는 울부짖을 규자입니다. 이 구자 두 개 쓴 것은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뭐가 되냐면 짐승 늑대들이 도망가는 모습이에요. 밭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임금님의 나라동산 원자가 되는 거죠. 요 가운데는 바로 우리가 나라동산 원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무슨 산책하는 이렇게 길이 있고 숲이 있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옛날에 군사훈련을 시키는 곳이죠. 왜냐하면 나라동산 요 안에서만 군사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요 바깥으로는 백성들의 농사짓는 경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나라의 군사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군사훈련을 한다라고 할 때는 백성들의 농경지를 심히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궁궐이 있고, 그 다음에 일정 이 부분을 나라동산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군사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 사냥하는 것이 군사훈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짐승 사냥할 때 반드시 우리가 상구법의 이치를 따르라 그랬는데요. 한쪽은 열어놓고, 왜냐하면은 짐승들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사방에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다 조여서 옥죄해서 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쥐도 몰면은 사람한테 덤벼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가 전쟁을 하거나 누구를 쫓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퇴각로는 열어주는 것이 이게 전공법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퇴각로를 통해서 짐승들이,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사냥하는 국가의 금원 내지는 나라 동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그 숲에서 아니면 나라 동산에서 짐승들이 그를 쫓아서 가는 모습입니다. 뒤에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의 함성으로, 그죠? 와 하면서 이제 그 밭으로 해서 쫓아가고, 그 옆에는 누가 쫓아가느냐? 역시 사냥개가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수라고 하는 것은 큰 짐승을 사냥하는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채자는 그림체라고 해서 역시 채색한다. 이거는 채색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실명자가 되기 때문에 비단에다가 나무나 풀에서 딴 그 물감을, 염료를 가지고 염색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글자는 나무에서 딴, 그죠? 또는 요렇게 해도 상관없죠. 나무나 풀잎에서 딴 걸 가지고서는 그래서 켈체라는 뜻이 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서는 염료로 쓰인다라는 의미에서 염색하는 것, 물들이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붓으로 그리는 그림을 표현할 때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 다음에 신선선이라고 하는 글자는 그대로 신선사상, 다시 말해서 도가의 사상을 그대로 압축하고 있는 글자입니다. 사람들이 원래 이 글자의 원 글자는 옆에 있는 옮길 천자가 이렇게 들어가요. 사람이 옮겨간다. 어디로 옮겨가느냐? 여기다 이렇게 쓰면 옮길 천자가 되는 거죠. 사람이 옮겨가는데 어디 서방 유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서쪽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음양의 이치로 표현하자면은
생성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도가에서 돌을 닦아서 도가 완성됐다 그럼 우리가 그걸 뭘로 표현하냐면은 마치 애벌레가 그죠? 이 곤충의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번데기에서 다시 뭐예요? 날개가 나와서 그죠? 그래서 우화된다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화돼서 어디로 가느냐? 등선. 저 신선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도가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뭐예요? 복토. 복지의 땅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도가에서 옮겨가는 그 산이 어디냐면 서방태가 되죠.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뭐 동굴에서 살든 뭐 어디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살든 뭐 사는 것이기 때문에 도가에서 최고의 신령스러운 산이 어디냐면은 중국의 서악에 해당되는 바로 화산입니다. 여러분들이 김용이라고 하는 사람의 뭐예요? 무슨 소설이죠? 그 무협지 보면은 그 최고의 그 이 선가 중에 뭐 검객들 가운데 최고가 돼 화산파가 되는 거죠. 그 화산이 이른바 도가들의 고향이다. 뭐 천지 사방에 좋은 땅이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뭐 신선 사상이 깃들여 있는 곳이 바로 중국이니까요. 일단은 자 산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속세를 떠난다라는 뜻입니다. 육아하고 도가하고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일체 속세의 세상에 별로 관여를 안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세상이 망하건 말건 다 망하게 되면은 또 자연스럽게 또 다시 또 다스려지게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 이제 신선 사상입니다. 어쨌든 신령스럽다라는 의미에서 많이 쓰이는 거죠. 저 신령스러운 신선의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은 서왕모의 복숭아도 이 속에 해당되는 그 그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신령영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원래는 자 영이라고 신령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자 비가 오게 해달라고 자 농사짓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입니다.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겠지만 너무 안 와도 오히려 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 비가 안 올 때 기우제를 지내는 모습입니다. 비가 와달라고 적어도 맨입이 하나 둘 셋 세 사람의 입이면 전부 다죠. 그 모든 사람들이 합심을 해서 특히도 뒤에 누가 있냐면 무당이 있죠. 자 무당이 자 모든 무당들이 나서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우제를 지내는 글자가 바로 신령영자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하죠? 비 올 때까지.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늘도 감동해서 비가 오는가 보다. 얘기하기 참 좋죠. 신령영자입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사람한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꼭 그 기도의 의미가 아니라 실은 이 속에서 담겨 있는 뜻은 뭐냐면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같이 힘을 모아서 헤치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뜻을 안 보고 오로지 비나이다 라고 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은 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합심이라는 게 참 난관을 극복하는데 중요하구나라는 것까지를 얻어야 될 겁니다. 자, 옛날에 그린 모든 그림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상징적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요런 문이다 그러면은 고리환자라고 해서 영원히 그죠? 같이 함께 결합된다라는 뜻이 있고 또 우리가 많이 쓰는 요런 무늬 같은 경우는 무시무종이죠. 역시 영원하라라고 하는 무시무종의 의미가 있고 또 파초 같은 그림이 있으면은 파나 파초 같은 경우는 총명을 뜻하는 거죠. 파총자가 되니까 궁궐에 있는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면은 그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뭐 문방사호나 등등 보았듯이 다 상징적인 그림들이 그려져 있지 그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궁궐 문 안을 들어갔습니다. 궁궐 문 안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각 전각에 그려져 있는 뭐예요? 그 현판이나 그 다음에 뭐 지붕에 이렇게 돼 있는 뭐 연꽃무늬 그 표상이나 이런 것 등등을 두루 보는 거죠. 저 궁궐의 육아의 그 통치 이념을 내세우는 궁궐에 웬 연꽃입니까? 라고 해서 연꽃을 불교로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연꽃은 원래가 연못에서 잘 자라는 풀이죠. 그 밑에는 진흙구덩이가 되고 위에는 그죠? 그 진흙구덩이 속에서 그 피어나는 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교 이전의 동양사에서 굉장히 그 깨끗한 그 식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쭉 들어가 봤더니 이제 조금 더 그림을 제일 눈에 띄는 화려한 그림을 먼저 구경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봤더니 이제 집들이 줄줄이 펼쳐져 있는데
자, 임금님이 계신 중앙에, 그죠? 임금님이 계신 이를테면 편전 같은 쉬는 공간이 되고, 정치하는 공간이 이를테면 사정전이 있다. 그러면은 사정전 옆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사정전 옆으로는 자, 임금님이 자, 부를 때 대기하는 뭐에 누가 있어요? 그 신하들 대기소가 있고 또 시종들 대기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등등등등 두루두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그 대기처 내지는 뭐 시종들이 어쨌든 대기처가 바로 병사라 그랬죠. 남쪽에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실제 저 병사라고 하는 것은 북향을 하고 있는 집입니다. 북향을 하거나 그 다음에 서향을 하거나 동향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병사라는 말을 써서 실질적으로는 자 북향인 집인데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 뭐라고 그러죠? 어느 그 기가 허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을 절집을 그런 데다 짓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아, 무슨 사상? 이따 생각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본이 모자라는 부분, 다시 말해서 음적인 부분을 양으로 이렇게 해서 보충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건괴다라고 하는 것은 순양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만함을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건월, 사월 개념보다 또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남는다라는 의미에서 남겨야 된다, 여유로워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여월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곤괴라고 하는 것은 순음월, 다시 말해서 음력 10월 달인데 자, 이 곤괴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느냐? 나를 다 비웠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비로소 채워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10월 달을 뭐라고 하냐? 10월 상달이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가장 비어있기 때문에. 아, 이걸 비보사상이라 그러죠. 이 귀신 신자를 써야 되겠죠. 낮은 것을 자, 우리가 돕는다라고 하는 비보. 사찰 같은 경우가 자, 이름하여서 산세 좋은 데다가 실은 원래 자리 잡아놓고 핑계는 뭐라고 하느냐 비보사찰이라 그래요. 여기가 지세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신령스러운 기운으로 보강해 준다라는 개념인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절들은 어떻게 돼요? 명산에 그죠? 다 좋은 자리에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병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녘병이 되고 바로 천간상으로 오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왼쪽에 들어가 있죠. 다시 말해서 아직은 양기운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양기운이 이렇게 베풀어지는데, 그죠? 자, 일자 보면 하늘에서 양기운이 두루두루 온 천하를 다 멀경자죠. 다 베풀어주는데 아직은 뭐가 많다? 양기운이 많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의 모양이 사람 인자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뭐가 생겨난다? 음이 이제 자라기 시작한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집사라고 할 때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집의 어느 모양이다? 자, 이 글자는 우리가 그 전통적인 우리가 가옥들을 판단을 하는데 그 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지붕 모양으로 표현하는 방식, 그 다음에 지붕에 들어가는 도리, 그죠? 도리를 가지고 표현하는 방식, 그 다음에 우리가 바깥으로 보이는 기둥을 가지고 표현하는 방식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를테면은 자, 우리가 뭐 집이 하나가 있다. 그럼 정면으로 보면 다 똑같잖아요. 그죠? 정면으로 보면 뭐만 이렇게 볼 수가 있냐면 이게 몇 칸짜리 집이냐라는 정도만 됩니다. 기둥이 4개면은 기본적으로 3칸 집이 되는 것이 되고, 그다음에 지붕 모습은 대체로 앞에서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옆을 보게 돼요. 우리가 겉으로 보일 때 이제 보는 방법이 옆을 주로 많이 봅니다. 그럼 옆을 보면은 지붕이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붕과 지붕이 서로 이렇게 끝에서 만나고 여기는 온통 다 그대로 벽으로 내리는 것. 그래서 지붕이 이렇게 해서 서로 마주보고 그죠?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그래서 맞배 지붕이라 이렇게 합니다. 서로 등을 이렇게 맞대고 있다 해서 맞배 지붕이라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저 위에서부터 추녀마루가 이렇게 나오면서 지붕꼴을 이렇게 이루게 있는 게 있습니다. 광화문이나 이거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거의 볼 수가 없는 지붕인데, 왜냐하면 추녀마루에 이렇게 해서 둥근 이러한 소나무를 구해야 됩니다.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아주 특별한 국가의 큰 집 아니면은 절대로 쓰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아마 수원 화성의 그 팔달문인가를 이쪽 끝으로 해서 더 이상 팔짝 지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있고, 그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 멋을 부리기는 해야 되겠고 건축물의 대단히 웅장함도 표현해야 되겠고 뭐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한번 이렇게 꺾어지게 돼 있죠. 다시 말해서 추녀마루를 여기서 한번 꺾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있는 방식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는 그대로 삼각형 모양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밑에 지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생긴 모양이 8팔자 모양으로 해서 팔짝 지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요걸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본 이 모습 요거죠. 옆에서 이 본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지붕에 뭐가 들어가면 도리가 들어가는 거죠. 맨 위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종도리 이렇게 개념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는 바로 그 도리하고 이 보 모양이 되는 거죠. 보의 그 다음에 기둥과 주춧돌의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집을 표현하기도 하고 집이라 그런데 집은 어때요? 가만히 그곳에 그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머문다라는 이런 집이라고 하는 거에서 머문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머물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만둔다 이런 뜻이 두루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자입니다. 곁방이라고 하는 건데요. 곁방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면은 원래 임금제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임금제자인데 그 임금을 둘러싸고 두루 사방으로 옆에서 서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꼭 임금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임금은 어디 있다? 가운데 중앙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두루두루 사방으로 펼쳐져 있는 것이 전부 다 뭐다? 옆이라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꼭 임금이라라고 하는 것에 국한시키지 말고 임금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앙 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루두루 사방으로 사람이 서 있는 것 이것을 바로 옆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병사들이 그 옆으로 그 다음에 열려져 있고라고 하는데 그냥 이 문들 사이 문이 열려져 있으면서 임금이 부를 때는 언제든지 네 하고 대답하고 갈 수 있게 돼 있다라는 이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자, 10개자라고 하는 것은 지게호자 방문이죠. 방문이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자, 들어가서 안에 누구 계십니까?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문 앞에 가서 어떻게 돼요? 그 뭐 소리를 내든가 옆에 뭐를 그저 좀 똑똑 두들기든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누구 계십니까? 하는 거죠. 계시면 대답하시고 문 좀 열어주세요. 라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10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갑장대형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하된 입장에서 먼저 표현을 한 겁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봤더니 신하들 옆에서 대기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그 안쪽으로 봤더니 임금님이 계신 곳에는 다 휘장들이 이렇게 내려져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한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쪽으로 봤더니 임금님이 계신 곳에는 갑장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라고 하는 으뜸갑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휘장이 저 위에서부터 저 천정에서부터 어디까지 아래까지 꽉 차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렇게 휘장이 드리워져 있는 모습을 갑장대형이라. 다시 말해서 큰 휘장이 자 기둥을 마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기둥을 대하고 있다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에 바로 휘장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고 이 옆에는 또 임금님이 이렇게 해서 정사 보고 있는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갑장이라고 하는 것. 이제 뭐 꼭 실크로도 그러니까 비단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또는 뭘로도 만드냐면은 옥으로도 만들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갑장이다 그러면은 아주 크다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두루 설명을 했을 겁니다. 동방목의 천간이 갑과 을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갑이라라고 표현할 때는 자 이제 아침에 또는 봄에 따뜻한 양기운이 올라오기 때문에 땅속에 있던 씨앗이 뭐냐면은 탁 하고 껍질이 터지면서 뿌리를 내리는 모습이 갑자입니다. 그래서 갑이다라고 할 때는 갑은 으뜸갑이 되고 자, 이 으뜸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갑옷갑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은 이게 뭐라 그래서 씨앗이 터지는 모양이 되는 거죠.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운 겨울을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도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갑옷처럼 단단하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연꽃 같은 경우는 뭐 1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보관이 되죠. 요즘에 연꽃씨를 이렇게 파는데요. 조그맣게 집에서도 키울 수 있게.
그 연꽃이 빨리 싹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던가요? 씨앗을 갈아요. 갈아가지고 끝에를 얇게 하든가 구멍을 조금 내주면은 한 며칠 만에 씨앗이 싹 발화가 됩니다. 안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 씨앗 발화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뾰족한 부분, 이렇게 씨앗도 보면 둥글고 이렇게 뾰족한 부분 있죠. 뾰족한 부분 쪽을 갑니다. 여기서 그 뿌리가 내리는 쪽이니까. 그래서 갑이다라고 할 때 이 원래 씨앗을 표현하는 겁니다. 씨앗이 갑탁해서 이제 껍질이 탁 터지면서 뿌리를 내리는 거. 이 정도의 옷, 그죠? 그러니까 잘 뚫리지 않는 옷. 그래서 갑옷 개념으로 갖다가 끌어다 쓰는 말이죠. 대체로 우리가 글자들 아는 거 보면 원뜻은 다 모르고 그저 옆에서 주변적인 것들만 알다 보니까 이게 응용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다 뭔가를 새롭게 뭔가를 피워내려면은 본래 원리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막이다라고 하는 휘장장차,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커튼이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수건건자가 되고 그것이 길게 그저 쭉 펼쳐져 있는 모습에서 휘장이라라고 하는 말이고요. 대한다라고 할 때 대한다의 옆에 있는 이 글자는 자 실은 뭐냐면 업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업자는 원래 무슨 업이라 그랬어요? 업은 뭐라고 했죠 이게? 이 글자 안 나왔던가요? 영업소기라는 말 아직 안 나왔군요. 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참말로 공부 한번 해서 종널업이라 그랬죠. 종널반. 그죠? 종널이라고 하는 것은 종을 어디다 넣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 종각에 종을 매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던가요? 기둥에서 이렇게 볼을 하나 설치를 하죠. 볼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있는데 종류가 있죠. 종끈.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고리를 해서 이렇게 걸어야 되는 거라고 그랬죠. 바로 이 모양을 본뜬 것이 바로 요거라 그랬습니다. 이게 기둥이 뭐가 되니까 나무가 되니까 나무 목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과업. 이 정도의 무거운 종을 들고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이걸 맡은 거. 그러니까 무거운 책무 개념이 바로 업입니다. 이제 이거 불가해서 업보라고 표현하는데 네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업보 개념인데 자, 일이에요. 밑에 있는 요 글자를 딱 두고, 그죠? 빼버리고, 헤아릴 촌자를 딱 써서 어떻게 돼요? 그죠? 대한다라는 거죠. 뭘 대하는 거예요? 일을 대하는 거죠. 자, 일 가운데 최고의 일이 누구예요? 임금님이 명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라고 표현할 때 문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문체라는 말로도 쓰는 것은 뭐냐면 이런 말에서 임금을 대할 때 우리가 써야 되는 말 등등등등을 두루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그 다음에 기둥영자. 기둥영자는 자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천정부터 시작해서 바닥까지 꽉 채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집안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옆에다가 찰영자를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릇 안에 가득 채웠다. 다시 말해서 천정부터 바닥까지 꽉 그저 끼어져 있는 기둥을 표현한 글자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를테면 집을 한번 전체적인 봤죠. 집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았더니 우리 경복궁으로 봅시다. 저 임금님이 사정전에 그 계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그죠? 이런 그 휘장도 쳐져 있고 그리고 또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처음으로 효렴제도에서 발탁돼서 그죠? 이 전국에 있는 인재들이 궁궐로 들어온 날입니다. 그러면 국가의 경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 경회로에서 경복궁으로 경회로에서 지금 잔치를 벌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회로에 올라가 봤더니 어떻든가요? 자리들이 쫙 펼쳐져 있죠. 그리고 나서 한쪽에는 뭐예요? 악사들이 뭔가 음악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러한 국가의 인재를 이렇게 해서 발탁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태평성대를 상징하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연설석 고슬취생이라고 하는 말은 자 이때는 베풀사자입니다. 자리가 베풀어져 있고 또 자리가 펼쳐져 있으며 이거 어떡할 거예요? 자리는 자 그래서 이 글자를 똑같은 우리말은 자리인데 자리연자 자리석자죠. 이 자리는 무슨 자리? 대자리죠. 대죽이 있잖아요. 그죠? 대자리가 되고 대자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별도로 대자리 위에 또 하나 또 필요에 따라서 방석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리석자. 그래서
방석에서 수건 건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은 면이나 그죠? 이 만화 이런 등등으로 해서 만드는 방석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대자리, 정확하게 보면 대자리가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위로는 각각 또 자리마다 뭐가 베풀어져 있다? 방석이, 그죠? 방석이 놓여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각각 손님들마다 그래서 큰 넓은 대자리 내지는 돗자리, 그죠? 우리가 보통 돗자리라고 하는 것은 뭘로 만들던가요? 풀로 만들죠. 그래서 돗자리나 아니면 대자리들이 쭉 펼쳐져 있고,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가 되냐면 크게, 그죠? 크게 이렇게 해서 자리가 하나 펼쳐져, 화문석 하면 되겠죠? 화문석이 펼쳐져 있고, 각각 또 위에다가 어떻게 돼요? 각자가 앉아가 있는 방석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잔치상이 있고, 저쪽에는 누가? 악사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 이 모습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라고 하는 사자는, 자, 왜 이렇게 표현이 나오느냐면 잘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베풀다라고 하는 이 글, 그 다음에 베풀다라는 똑같은 우리말인데 의미가 다르죠. 이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길장자에다가, 그죠? 길장자에 변형된 모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분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넓고 길게, 붓이라고 하는, 글이라고 하는 계속 이어서 쓰는 거죠. 그래서 넓고 길게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표현했듯이 이와 같이 큰 화문석 위에 이렇게 되는 거죠. 큰 돗자리 위에, 대자리 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설이라고 하는 건 설치했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뭐가 되느냐? 우리가 건설할 때도 이 글자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작대기수라는 거예요. 기둥, 뭐를 건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말로 어디에다 뭐를 세워야 되는 거죠. 쭉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둥, 막대기수, 막대기라고 하는 작은 거죠. 그래서 각각마다 요 위에다가 마치 요렇게 세운 것이, 그죠? 이렇게 설리니까 석자는 각각의 개인 방석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 모르면 저거 해석 정확하게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글로 봐서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다? 여름이 되겠죠. 그죠? 여름에 대자리는 언제 써요? 여름이잖아요. 그죠? 아니면 이제 4월부터 5월, 6월 한 7, 8월 이렇게까지 해서 더운 날. 그래서 경회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음악을 연주하는 뜻입니다. 문장 속에 보면 이거 언제다 얘기 다 나와요. 글자를 읽을 줄을 몰라서, 뜻을 해석할 줄을 몰라서 그러지. 대자리를 아무 때나 피지 못하잖아요. 날 벌써 서늘해지면 어떻게 되든 가을로 딱 꺾어 들어가면 대자리 엉덩이 깔고 앉아보세요. 보기만 해도 춥죠? 찹니다. 자, 베풀사자에 그래 했고, 그 다음에 연자는 자리 연자가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 자리는 보나마나 무슨 자리? 새로 만드는, 그죠? 대자리입니다. 대자리인데, 대자리가 그저 작은 게 아니라 우리가 길게 걸을 인자죠. 길다라는 뜻이 되고, 옆에 있는 것은 자, 그칠 지자에 변형된 모습입니다. 그쳐 있다가 다시 또 계속 나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쉬었다가 이렇게 쭉 펼치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쫙 펼치기도 하고 말아지기도 하는 그 연내에 해당되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 설자는 설자 설명했고, 그 다음에 자리석자라고 하는 이 자리는 어디서 만드냐면 관청이나 우리가 이런데, 그죠? 진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 쪽에다가 자, 자리석자 쭉 이어져 있다라는 거면 각각 자리마다 뭘로 방석들이 쭉 펼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리 개념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곳을 취생이라라고 해서 여기서는 두드릴 고자가 되는 겁니다. 비파를 타고 이런 뜻입니다. 비파보다 그냥 슬이라 이렇게 보세요. 슬을 타고 생을 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금슬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원래 부부의 애가, 그저 부부의 사랑이 돈독할 때 금슬이라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시경의 가장 첫 번째 시가 바로 관저시인데요. 바로 그 두 남녀가 만나서 거기서 상징적인 의미는 이제 문왕과 그 비인 누구예요? 누구죠? 태사? 태사 만나가지고 이제 그 평생을 함께 한다라는 의미에서 금슬우지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금과 슬로 이 부부관계인데 그저 금슬우지로다 버타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금술우지로다라고 하는 것은 두 남녀가 언제 뜨냐면은 연애할 때를 표현하는 겁니다. 연애할 때 그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부가 되어서 평생 뭐 하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어 살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뭘로 표현하느냐면은 종고락지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친다라는 얘기 있죠? 종고락지로다. 종을 치고 불굴 치면서 즐거워하도다 이 표현인데요. 이게 젊은 시절이 되고 봄이 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게 겨울이 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미 여러분들 공부는 다 했을 겁니다. 자, 소리를 표현하는데 오음도 있고 팔음도 있고 십이율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죠. 팔음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악기의 재료에 따라서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이다라고 금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뭘로 만들어요? 나무하고 또 중요한 것이 생사죠. 사로 만드는 거죠. 실로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사 언제 생사네요? 헐라셨네. 뽕 언제 따요? 누에 언제 쳐서 누에 고치 언제 내요? 4월, 5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름입니다. 그래서 파른 가운데 바로 여름의 음악이 바로 뭐냐면은 사예요. 파른 가운데 그죠? 이거는 바로 생사가 생기는 때. 그러니까 한참 젊은 시절의 연애다. 우리가 금슬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이 부부관계가 좋다라는 것은 뭐예요? 부부관계가 마치 그죠? 오래 살아도 뭐 할 때처럼 연애 시절처럼 그죠? 연애할 때처럼 그죠? 이 애정이 돈독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이거 연애 시절이에요. 그 다음에 자 종고라고 하는 것은 종은 뭐냐면 쇠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고라고 하는 것은 가죽으로 만들죠. 자 서방태가 뭐예요? 금이죠. 그 다음에 북방수가 뭐예요? 가죽입니다. 그죠? 추우니까 가죽옷 입는 때잖아요. 그죠? 이게 파른 가운데 금에 속하는 것은 자 금이 되고 가을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는 금이나 자 옥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일단 여기선 정이니까 금이 되고 겨울에 이 북방수의 파름은 뭐냐면은 혁입니다. 그러니까 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만물이 조락하고 혁이다라고 할 때 겨울은 뭐냐면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을 만나서 내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되어서 어떻게 죽을 때까지 그죠? 즐겁게 잘 삽시다라고 할 때는 무슨 음악? 종고락지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런 의미 모르면은요 그 시의 관저장 1편 읽어봤자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냥 서로 금슬 타면서 좋아하는구나. 종고 치면서 그죠? 즐거워하는구나. 요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연애할 때 그래서 금슬 우지로다 이렇게 표현했죠. 연애할 때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참 벗삼아서 남녀가 벗삼아서 즐겁게 그죠? 잘 어울리더니 그러면 또 이제 공부했으면 여기도 나와야 되는 거죠. 밭하는 게 술 마시고 뭐 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이문회오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문회오가 되고 그 벗은 또 뭘로써? 이유 그 벗으로써 뭐냐면 나의 인을 돕는다 해서 이유보인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부관계가 되어야 그죠? 이른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관저편은 바로 일장은 바로 누구냐 문왕과 그 비가 그죠? 연애하면서 만나서 결혼하면서 그 다음에 평생 부부로서 그죠? 돈독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노래한 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는 사람 없어요. 자, 책 다 뒤져보세요. 어디 있는지. 이런 뜻을 두루두루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쓴 시에는 적어놨습니다. 시 책에는. 그 다음에 그래서 사연설 금슬이다 고슬이라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면은 금을 탄다라고 슬을 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군신간에 그죠? 군신간에 뭐냐면 활약한 것을 표현하겠죠. 그 다음에 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 동경생 생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내용이냐면은 역시 시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형제 간의 우애가 돈독한 관계를 동경생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이 동경이라고 하는 것은 돌로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옥으로 만드는 악기입니다. 이 돌로 만든 악기하고 그 다음에 생이라고 하는 젖대, 다시 말해서 생은 뭐냐면은 박에다가 대나무를 이렇게 꽂아놓고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냐면 동북 간방의 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파른 가운데 죽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인데요. 다시 말해서 땅에서 새싹이 파릇파릇 솟아나오는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두 음이 어울리기가 굉장히 힘드는데 아주 조화를 잘 이룬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형제간에는 자칫하면 다툼이 크겠죠. 예전에는 주로 이제 장자 세속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형제간의 관계가 돈독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쓴 고슬쥐생이라고 하는 말은 자, 국가가 지극히 평안해서 두루두루 활약한 모양을 표현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군신 간에는 서로가 존경의 의미로 그죠. 서로 간에 서로를 공경하면서 서로가 스스로를 낮추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공경하면서 바로 조화로운 사회를 이룬 모습을 저렇게 표현을 한 내용이 되겠죠. 자, 고라고 하는 글자는 북고자입니다. 자, 이 글자는 북주자가 되는 거죠. 북은 자, 손바닥으로도 치고 한쪽으로는 뭐냐면 북채로도 치는 거죠. 그래서 북채 개념으로 쓴다라고 표현하면은 가지지자를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치고 또 저 북채로도 치고라고 할 때는 바로 뭐냐면 칠복자 개념으로도 이렇게 씁니다. 그죠? 두 가지 의미 다 씁니다. 글자 아무리 봐도 똑같은가요? 열십자에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이거는 자, 칠복자, 우리가 등글올 무운이라고 하는 칠복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슬을 탄다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자, 금슬이라고 아까 나왔는데요. 자, 참 금슬. 금과 슬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큰 검은고 작은 검은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큰 비파, 작은 비파인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칠현금. 자, 7개의 줄이 있는 것을 금이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슬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25현입니다. 자, 25현이다라고 하는 25현. 25현은 뭐냐면은 25현 가운데 하나는 가운데 있는 한 줄, 다시 말해서 13번째 있는 줄에는 뭐라고 어떻게 되냐면 빨간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13시다라고 하는 것은 뭘 표현하느냐면은 윤달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 12달 24절기가 되는 거죠. 이 24절기 속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윤달이 하나 들어간다라고 해서 가운데 이제 윤달이 조금씩 비어가지고 3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윤달 하나를 두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13번째 줄에는 빨간 색깔을 칠해놓고 이것은 연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과 슬을 그대로 금과 슬이라고 하지 이걸 달리 뭐 비파다 검은거다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7현금 25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금과 슬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오임금왕자라고 하는 건데 실은 뭐냐면 안족 위에 자, 그 위에 보면 이렇게 줄이 있고 이 줄을 받치고 있는 안족이 있죠. 그래서 그 안족까지를 포함해 그 안족에 그저 줄들이 이렇게 가는 모습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소리를 표현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리의 그 의미를 뭐 금하면 진싱 어떻게 되나요? 뭐 이렇게 해서 타는 그 소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분다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부는 거죠. 입으로 바람을 후 하고 입김을 내는 모양이 되고요. 그래서 취가 되고 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젖대생이라고 하는 건데 단순히 젖대생이 아니라 자, 아까 얘기했듯이 밑에는 둥근 박의 모양이 되고 둥글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양기운이 땅속으로 들어와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땅속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도 우리가 놓쳐 보았지만은 뭐냐면은 지천태상이 되는 거죠. 땅속에 양기운이 들어왔으니까 하늘은 둥글고 그래서 그 양기운 속에서 새싹이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생이라고 하는 이 악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 이 박연이
이 직접 만드는 악기가 바로 이 생이 되는 거죠. 악학해봄에도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바로 봄에 하늘의 양기운을 받아서 새싹이 돋아나는 모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생을 연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덕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밑에 백성들에게까지 두루 펼쳐져서 백성들을 기른다라고 하는 뭐가 되겠어요? 양민이자 애민이자 위민사상에 담겨져 있는 악기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이 글을 쓴 사람이 그 중에 대표적인 악기 뭐 쓴다? 아니라 이 소리예요. 그죠? 이 슬을 통해서 금슬이 되니까 칠연금 속에서 칠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7일? 모르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되죠. 7일 내복이라는 겁니다. 다시 회복돼서 나온다라고 하는 7일 내복의 의미를 두루 이렇게 담고,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까지 와야 글맛이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시를 읽어보면 이것도 시라고 썼는지 그냥 말은 그럴듯한 것 같은데 이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죠? 한시라는 것이 그냥 요새 보면은 뭐 이리저리 보면은 뭐 한시 공부하는 프로그램들이 아마 많은 것 같은데 뜻글자도 모르면서 읽지도 모르면서 한시가 그냥 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이치를 잘 확인을 해야 되지. 그래서 두루두루 그저 세상을 다시 그저 늘 하늘이 그저 새롭게 나오듯이 두루두루 그저 새롭게 늘 새롭다라는 건 뭐겠어요? 대학으로 표현하자면 신민에 해당되겠죠. 백성들과 친하여서 백성들을 새롭게 하면서 그러면서 백성들을 기른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괜한 악기들 요렇게 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해서 참 정말 훌륭한 사회죠.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종효라고 하는 사람이 어쨌든 한 왕조를 요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한나라 왕조라고 하는 것은 진시황제의 무도한 이 포갑 정치를 그저 이 아에서 나오면서 처음으로 공자의 유교 사상을 나라의 그 국치의 이념으로 썼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모든 나라들이 바로 이 성인의 그 정치를 본받고자 어쨌든 노력은 했습니다. 결과야 뭐 나중에 두루 다 실패를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처음 출발할 때는 그래도 공자가 말씀하신 또 옛날에 요순시대 하은주 3대 사망의 정치를 실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갖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이 관직에 처음 나가는 사람도 어떻게 돼? 내가 저 자리에 나가서 얼마나 뭘 그죠? 얻을까? 이거보다도 나도 국가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겠죠. 자 그렇게 나아가서 이제 그야말로 활달하게 두루두루 궁궐난을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쪽을 봤더니 자 궁궐에 보면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계단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그저 관료들이 있는데 그죠? 관료들마다 각각의 직책에 따라서 뭐냐면 모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모자 위에 보면 여기에 저거를 달죠. 그 구슬을 다는 겁니다. 반짝반짝하는 구슬이 뭐 몇 냥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관직에 따라서 여기에 달았던 이 구슬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마치 뭐 같더라? 하늘의 별과 같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변전이라라고 하는 변성이라라고 하는 것은 또 이것도 이제 천문하고 또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하늘에 보면 옥황상제가 계시는 곳이 있고 이 옥황상제는 도교 방식입니다. 그냥 유학으로 표현하면 상제의 개념인데요. 하늘에 있는 어쨌든 하늘에 상제가 있고 그 상제 주변 그게 뭐냐면 우리 서울이죠. 그 서울의 이름하에서 한양 수도의 서울시장 그게 바로 뭐냐면 변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또 그것까지도 고깔변이라고 했는데 그냥 관이라고 하지 않고 변이라고 한 것도 바로 이런 모자를 표현하는 거죠. 관직의 이 모자고 여기에 있는 그 변인데 변성 개념 속에서는 그 이른바 수도 서울 이른바 막 옛날 중국가 경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경사의 시장들 다시 말해서 높은 관직의 관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고깔들이 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른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모습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그죠? 모습이 마치 별인 것 같더라. 우리 별 그러면은 뭘로만 알아요? 장군들의 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때 바로 고깔에 있는 옥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승이라고 할 때 오를 승자를 옆에다 써 잘 보시면 자, 요 글자에 보면은 여기는 언덕부라는 거죠. 오른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이렇게 쭉 집이
쭉 이렇게 올라가지는데 기본적으로 자 북쪽은 산이 있기 때문에 궁궐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서서히에서 뒤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산이 없다 하더라도 뒤로 갈수록 자 임금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뭘 가지고도 높이냐면 월대를 만들어서 그죠, 높은 월대를 만들고 계단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 위에다가 높은 집을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아랫사람들이 만인이 우러러 보는 집 개념으로 이렇게 쓰는데요. 그래서 언덕부자가 되고 거기를 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를 승자라는 거죠. 오른다라는 거. 오를 승자는 홉작자에다가 열십자 들어간 거죠. 한 홉이 그죠? 10개가 모여야 되승이죠. 되박이 한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한 대박은 뭐냐? 10홉이 올리고 올려져서 해서 오를 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단을 흙으로 옛날에는 토방이니까 흙 위에다가 그리고 이것이 토방 흙으로 했던 것이 나중에 이게 돌멩이로 쭉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계단을 표현하는 것이 되고 승이 되고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것도 역시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 여기는 참 흰백자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다 계단을 통해서 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또 뭐냐면 밑에서 이 계단 위를 보고서는 뭐예요? 사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라고 할 때 이게 오를 개 개념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 계단을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해서 드릴 납자는 이렇게 씁니다. 납자를 드릴 납자를 왜 요 글자를 쓰느냐면 실멱자에다가 안내자를 쓴데 원래가 무슨 뜻이냐면은 비단실을 다시 말해서 비단실에서 실을 뽑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이죠. 생사가 됐건 아니면 이걸 한번 삶았든지 간에 어디다 잘 풀리기 위해서 어디다 담가 놓던가요? 물에다 담아 놓죠. 물에다 담아서 그 다음에 실을 쫙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을 어디다 한다? 안에다 물 안에다 넣어서 이거 축축할 납자입니다. 원래가 축축하다라는 뜻이에요. 축축하다. 그래서 또는 누이다. 누이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 속에다 들이다라는 거. 들이다 어디다 들이다? 그죠? 물 속에다가 담가놨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떻게 돼? 실로 이렇게 쭉 감아나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납이라고 하는 거 어디다가 들인다. 들인다라는 것이 정확하게는 원래 안에다 담가 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디다 바친다라고 할 때도 쓰이는 글자죠. 왜냐하면은 제일 먼저 비단 실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뭐냐면 먼저 황후한테 바칩니다. 황후한테 바치고 황후는 임금한테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알려놓고 난 뒤에 누에를 본격적으로 실을 이렇게 삶기 시작하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바친다라는 의미까지 다 나온 글자입니다. 여기까지 공부하려면은 원래가 어디까지 공부해요? 이 비단 실을 그러니까 국가의 자목 관계를 보셔야 되는 거죠. 경복궁 아니 창덕궁에 가면은 그 규장강 옆쪽에 보면 잠루가 뭐 하나가 있을 겁니다. 원래 국가에서 그 봄이 돼서 제일 먼저 저기 뭐야 이 무슨 업이죠? 뇌 양잠이죠. 양잠업 시작할 때는 이른바 진두지휘를 누가 하느냐면 황후가 하는 겁니다. 왕비가 진두지휘하고 그 밑에 있는 그 공경대부들의 부인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그 부인네들이 바로 이제 그 잠업을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래서 임금님한테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릴납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얘기에 보면은 얘기에도 있고 시에서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또 담아가지고 고치들을 담아가지고서는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글이고요. 그 다음에 패라고 하는 것은 자 역시 개자가 되고 패라고 하는 밑에가 흑토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토방 위에 그죠? 토방 아래서 또는 토방 위에 있는 사람한테 그죠? 허리를 토방 위에 있는 사람 허리를 굽히고 얘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냐면 원래 패하 그러면은 그 지존하신 분은 감히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그 계단 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을 부른다라 해서 패하가 되는 거죠. 이름하여서 우리가 그 전각 안에 있는 그 분을 못 부르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바로 바깥에 있는 아래 단계에 있는 각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그 임금님이 계신 무슨 우리가 업무를 보는데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위치면은 당 상관이 있고
당하관이 있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문관 같은 경우는 학 두 마리에 있는 사람은 앞에 흉배에 그죠? 당 위에 올라가서 직접 임금님한테 결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되고 안 그런 사람은 임금님이 특별히 부르지 않으면은 올라갈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하라는 개념. 그다음에 고깔변자의 고깔이라고 하는 건 아까 모자가 우리가 일반적인 관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위가 조금 좁아지는 거죠. 옆으로 보자면 이렇게 해서 좁아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위에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세모 형태로 표현한 거죠. 세모 형태에다가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글자는 두 손으로 이렇게 들어 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두 손으로 자꾸 위에다 올리고 또 벗고 하는 모습에서 바로 고깔, 모자라는 이런 뜻이 돼요. 원래 우리가 고깔 모자 그러면 삼각형을 그냥 고깔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전체적인 모양이 이렇게 해서 위가 뾰족해지는 모양이다라는 것을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구를 전자라고 하는 것은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은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죠.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굴른다. 그래서 오로지 전자를 옆에다 써서 계속 굴러가는 모습에서 오로지 전, 또 운전할 전, 그래서 오로지 한쪽으로 돌아가는데 두루두루 사방을 다 전전하는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의심할 의라고 하는 글자는요. 사람이 원래는 길 한가운데 서가지고 이 발걸음을 그죠? 어디 이리 갈까 저리 갈까라고 해서 망설이는 그 뜻글자에서 표현했습니다. 이를테면 사람이 비자라고 하는 것은 고개를 그죠? 이렇게 그 수그려 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갸우뚱갸우뚱 하는 모습을 담아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림 자체가 옛날에 어떻게 되던가? 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모습에서 그 의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이 가는 방향을 표현하는 거죠. 이건 사람의 발이 가는 방향이 되는 거니까 어느 쪽으로 향해야 될지 결정을 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 미적미적거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의자입니다. 그 다음에 별이라고 할 때 별은 뭐냐면은 낮에 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햇빛을 받아서 그 해처럼 빛나는 모양이 되는데 환하게는 빛나지는 못하고 이제 조금 나오는 불빛 개념이 되겠죠. 생하는 경우가 되니까. 그래서 별을 표현하는 글자입니다. 옛날에는 원래 별 그러면은 반짝반짝반짝 할 때 수정 이런 의미로도 썼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쓰는데 하나로 줄여서 그냥 별성이라고 표현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저 신료들을 따라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가봤더니, 그죠? 어떤 신료들은 오른쪽으로 있는 저 광내각으로 들어가고 어떤 신료들은 왼쪽에 있는 승명료로 가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궁궐이 계신 이 중심 축선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이다 그러면 서쪽이죠. 서쪽에는 이른바 이 인류의 지혜, 이른바 사람들의 모든 결과물이 담겨져 있는 도서관이 있겠죠. 광내각입니다. 그것이 광내각이라고 하는 그 한나라 때의 도서관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좌측이니까 왼쪽이 되겠죠. 왼쪽인 동쪽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승명여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승명여라고 하는 것은 잘 보면은 받들 승자, 이을 승자죠. 밝음을 받들어서, 밝음을 이어서라고 하는 것은 자, 임금님이 명하신 내용에 따라서 이른바 조서를 작성하는 곳이고 국가의 정책을 여기서 문서로 작성해서 다시 임금한테 결제를 받고 그죠? 이 전국에 그 반포하는 기관이 바로 승명여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금의 명예 출납 기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승정원에 해당되는 되겠죠. 그래서 자, 왼쪽은 자, 우리가 모든 그 결실물, 다시 말해서 옛날 성인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인들이 써놓은 글 또는 역사책들을 우리가 두루 여기서 익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아니면, 이러한 어른이 아니면, 이 정도의 학문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면은 임금님의 명을 여기서 새롭게 작성해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쪽을 우리가 높은 쪽으로 보는 거죠. 이쪽을 조금 낮게도 보는 거죠. 예를 들면 학문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자 보세요. 학문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서원을 가보면은 동제가 있고 서제가 있을 겁니다. 동제는 누구냐면 이제 신입생들 받는 곳이 신입생 기숙사가 되고 서제 그러면은
선배들이 되겠죠. 자, 궁궐도 보면은 동궁 그러면은 누가 이제 세자가 앞으로 그저 생하는 기운을 열심히 받아서 길러 나가라라는 의미에서 동쪽에다 두는 겁니다. 그런데 자, 국가를 다스리는 정승은 영이 정이 있고 좌의정이 있고 우의정이 있으면 누가 더 높아야 되겠어요? 보통 좌의정을 더 높이 하는 거죠. 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 임금명을 그저 이렇게 해서 그 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임금은 좌의정을 우선하고 우의정이 그 다음 낮은 단계가 돼. 이 사람은 이제 막 열심히 자기가 공부해가면서 뭐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그거 한 단계 딱 건너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얼핏 보면은 자, 이거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하는 사람과 이제 처음 볼 때는 새로 시작하는 사람 얼핏 보면 어때요? 비슷하기는 하죠. 그런데 보면 볼수록 일리관지한 사람과 이제 하나 시작하는 사람은 천양비차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 관직에 있어서는 좌의정을 더 훨씬 더 높이 둔다라고 하는 것. 바로 여기서도 그러한 내용이죠. 우통광래하고 먼저 뭐예요? 좀 이루어라. 이루어라가 뭐예요? 어른이 되는 거죠. 성인이죠. 이룬 사람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룬 사람이어야 비로소 다시 시작하면서 무슨 일을 펼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서 승명으로 통하더라라는 통달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을 쓴다? 통달한 사람이 아니면 궁궐의 관리로 들어올 수 없다 이 소리입니다. 모자라는 것은 어디 가서 자꾸 채우고 광내각에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그저 옛날 문헌까지 다 찾아보면서 철저하게 어디에 근거한다? 고증. 그저 문헌 고증을 해가면서 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그저 폭군처럼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라고 하는 말. 양과 음이 서로 사귀는 글자가 되는 거죠. 그죠? 사귀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든가요? 사귀어서 오른쪽이다 그러면은 자, 입구가 되고 사귀는데 사귀고 왼쪽이 된다 그러면은 사귀어서 자, 양과 음이 그죠? 하늘과 땅이 만나서 만물을 생하는 곳이 왼쪽이다라는 쪽이죠. 그래서 그것이 다 완성되어서 이루는 곳이 어디다? 여기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성하는 곳이 되는 거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베풀어 주는 것이 되고 또는 생해 주는 것이 되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다 완성시켜 주는 것이 땅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양과 음이 사귄다라고 해서 이제 하늘과 음이 그죠? 땅이 서로 교통하는 관계, 음과 양이 사귀는 관계를 표현해 주고 이건 다 사귀어서 이루어져 있는 땅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좌와 우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옛날에 이 글자는 우리 한자 시험 보던 시절이 있었죠. 여기 계신 분도 있고 없을 겁니다. 있을 분도 있을 거고. 우자는 어떻게 쓰던가요? 이렇게 쓰라고 그러던가요? 요 가지고 획수 가지고 되게 따졌죠? 반대로 제가 쓰는 방법은 알아요. 자, 오른쪽은 어떻게 쓰느냐? 오른 우자는 요거 먼저 쓰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 요거 쓰고 아마 요렇게 쓰라 할 겁니다. 왼자는 어떻게 쓰느냐? 요거 쓰고 요거 쓰라고 할 겁니다. 그죠? 아닌가요? 맞죠? 제가 왜 이거 정확하게 거꾸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둘은 뭐냐? 양과 음이 사귄다라고 하면 뭐냐면 양이 먼저 이렇게 나오고 음이 들어가는 그죠? 선후 관계, 양선 의무 관계에 항상 먼저 요걸 쓰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제부터 그러니까 먼저 항상 요게 돼야 되는데 오른쪽 그럼 오히려 뭐예요? 음부터도 먼저 쓰고 이렇게 되는 아니 참 오른쪽은 맞아요. 요거 먼저 쓰고 요거 두 번째 쓰고 요건 또 반대로 이거 먼저 써야 될 텐데 요거 먼저 쓰고 아마 요렇게 쓸 겁니다. 좌자를. 그래서 제가 이치상 따져볼 때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글자 같은 경우에 그 복잡한 글자들 글자의 순서가 있는 이유는 그 수도 없이 많이 글자를 써봤더니 그 순서대로 쓰는 것이 글자 모양이 가장 아름답더라라는 요거 이상은 아니에요. 그죠? 아니고 원칙상 이제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활용첨정에서 이제 점 찍는 거 외밖에 아닌데 적어도 이 사길례자에 관해서만큼은 전혀 이치하고 맞지가 않더라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 되고 그 다음에 통달입니다.
통이라라고 할 때 통자는 이게 골목용자죠. 골목용이라라고 하는 것은 작은 통로를, 이 마늘모자의 그 변형된 모습이기도 한데요. 작은 통로를 두루두루 쓴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용도라고 하는 것은 좁은 골목을 표현할 때, 자, 용도 개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우리가 지름길에 해당되겠죠. 저 대로로 가면은 조금 바깥으로 돌아 나가야 하는데 가운데 속에 있는 그 통로를 통해서 나가면은 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름길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통이고요. 달이라고 하는 것은, 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원래가 옆에 있는 이 글자가 양양자 들어가 있죠.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나온 새끼 양 달자입니다. 옆에 있는 글자가. 자, 이 글자가 새끼 양 달이에요. 이것도 시에서 나오는데요. 새끼 양은 어떻든가요? 초식 동물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오자마자 어떻게 돼요? 처음에 조금 삐쩍삐쩍 되다가 금세 일어나 가지고서는 걷고 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두루, 그죠? 굳이 누가 익혀주지 아니했는데도, 연습하지 아니했는데도 두루, 이거 쉬엄쉬엄 갈착자니까, 그죠? 두루두루, 그죠? 이런 이치에 통하는 것을 뭐냐면 달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가 달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달도, 도에 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태어나자마자부터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가 5달도 3달떡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중용에 나오는 건데요. 자, 우리가 가는 길이라는 게 뭐예요? 도가처럼 뭐 우화등선하는 건가요? 우리는 평생 그저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이 벗들과 사귀다가 때가 되면 뭐 결혼도 하고 뭐 안 할 수도 있지만 결혼도 하고 부부관계 유지해가면서 또 한 가족을 이루고 또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또 늙어서 죽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사회생활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죠. 다시 말해 이 길이다라고 하는 게 무슨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건 인도죠. 진짜로 우리나라에 인도 안 돼 있다는 거 알죠? 예? 골고루 안 돼 있어요. 저 지방에 가보세요. 저 지방에 가면 저 길 도로에 가보면은 도대체 차도밖에 없어요. 2차선 차도밖에 없고 버스 정류장도 있어요. 사람 어디로 다니라고? 옆에는 바로 뭐예요? 그냥 풀숲이잖아요. 그죠? 세상에 이런 무지막지한 이런 그 교통정책이 어디 있어요? 동네는 사방팔방으로 다. 이게 인도가 왜 안 돼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가야 될지 그야말로 정말 그저 인륜의 법도를 모르니까 생겨나는 문제예요. 그죠? 사람보다도 더 뭐가 우선이냐? 자동차 우선이잖아요. 그죠? 사람은 치워도 된다는 소린가요? 더군다나 이 컴컴해질 때 얼마나 위험해요? 더 10월에 더더군다나 이 경운기도 있고. 그게 뭐냐면 왜 안 돼 있느냐? 그야말로 자 인도가 안 돼 있는 건 그야말로 인도가 확립이 안 돼 있어서 그럽니다. 사람이라는 게 평생 가야 될 길이 있죠. 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게 부자, 유친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부부 간의 관계. 부부가 있죠. 부부 유별이 있습니다. 그 부부 유별이 너는 뭐 여자일 남자일보다도 뭐라 그랬어요. 현대적 해석으로 조금 보자면은 서로 간에 그저 대략 20, 30년 동안에 서로가 다른 문화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같은 한국이라고 하지만은 집안 문화가 또 다 다르잖아요. 더군다나 경상도 전라도 더욱더 다르죠. 이 사람들이 그죠 서로 사랑해서 나중에 부부의 관계를 맺어 보세요. 잘해야 되는 거죠. 서로의 그 살아온 환경과 문화를 인정을 해주면서 그죠 해야 되는데 야 그게 뭐냐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그래 보세요. 그래 그만 헤어지자 이거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죠? 부부간에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죠?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회적 관계 등등이 있는데 이거 잊어버리고 있죠. 그래서 오달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하여서 뭐다? 오륜입니다. 그죠? 오륜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평생 이 5가지 길이 있는데 인도가 있는데 그 인도를 가는데 우리가 길을 간다 그래요. 오늘 어디 갈까요? 저 부산 갈까요? 부산까지 가려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뭐 어떤 방식으로 갈 건지. 자, KTX를 타고 갈 텐지 아니면 나 돈 없으니까 나 그냥 무궁화 타고 갈래 하든가. 그 다음에 아유 뭐 그냥 나 경치 구경하면서 좀 쉬었다 가면 승용차 타고 가든가. 아니다. 나 뭐 전국 일주하려고 나 걸어가야 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죠? 비행기를 타고 가든. 옷까지 가는 뭐를 알아야 돼요? 키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혜예요. 이게 3달 덕입니다. 3가지 덕인데 그게 바로 그 덕 속의 그 덕. 두루 통하는 덕입니다. 왜냐면은 이 길을 가려면 그죠?
3달 또 5달 덕이니까 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죠. 알아야 뭘 가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KTX를 타려고 이거 티켓을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요즘 되게 어렵죠. 뭐 인터넷도 찾아야 되고 이 나이 들면 여러모로 골치 아파집니다. 자, 이리 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서에 따라서 차곡차곡 순서대로 밟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냥 밟고 으깨어가면 안 되겠죠. 아유 가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만 갈까? 돌아갈까? 걸으려고 생각했더니 뭐가 있어야 돼요? 끝까지 잘 가야 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지, 인, 용 요 세 가지가 바로 3달 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길을 가는데 그죠? 요 세 가지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 그 인생길 참 고달프게 될 겁니다. 그게 통달이에요. 그러니까 새끼 양달처럼 그죠? 처음에 태어나긴 했지만은 두루두루 활달하게 잘 움직이는 모습에서 달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광이라고 하는 글자. 자, 광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건 집안이죠?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광인데 그 안이 어떻게 됐더라? 누렇다 이렇게 돼 있죠. 누렇다라고 하는 우리가 천현이지황, 천지현황이라 그래서 천자문의 네 번째 글자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글자였나요? 속에서 땅에서 싹이 나와가지고 두루두루 세상을 덮어서 그 다음에 볕단으로 묶을 때까지 다시 말해서 넓은 저 가을의 황금 들녘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을 두루 보셨지만은 두루두루 노랗게 다 익으면 어때요? 훨씬 더 넓고 크게 보이죠. 그래서 누렇게 익은 황금 들녘처럼 넓은 바로 벌판과 같은 것 그렇게 표현한 그 공간을 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멀경자 이게 뭐 문 개념으로도 표현하고 두루 어둠 그 범위를 아우르는 모습인데 안은 뭐냐면 바깥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바깥은 환하고 안은 어둡잖아요. 그죠? 낮에 아무리 여기 불 켰다 하더라도 해에 비해서 약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두운 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들립자를 써서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밝은 쪽에서 어두운 음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안내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을승자의 글자는 잇는다, 받든다라고 하는 것은 자 글자 그대로 보자면 자식이 그죠? 자식이 바로 천지인 삼재를 그대로 이어서 그걸 그저 따라 나간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는데요. 거의 부수가 뭘로 돼 있죠? 책에서는 원래가 손수 개념이죠. 손수에다가 그 다음에 뭘로 돼 있던가요? 병부절. 병부절이고 또 들공자. 요 세 가지가 이렇게 그 섞여져 있는 글자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그 받든다 이런 뜻입니다. 무릎 꿇고 받든다라고 하는 글자가 섞여서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수를 자, 이 손수자로 쓰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되면 이 우리나라에서 그 뭐냐면은 그 이름에 돌림자 있죠. 돌림자 있는 집들은 바로 오행의 이치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화토 금수라고 하는데 이걸 어디로 두냐면 수로 보는 거예요. 옆에 가운데 있는 것을 자 수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계속 그 자식이 마치고 여기죠. 마칠 조자가 여기죠. 자식이 그죠? 아들 자자가 되고 자식이 마치고 그 다음에 계속 물이 지류가 흘러서 흘러가듯이 계속 이어나간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계속 흘러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흘러 이어진다라는 의미의 물숫자로도 봅니다. 어쨌든 강의자전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허신의 설문해자도 요 세 가지 글자가 어우러져서 승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오행상 자 수에다 두었다라고 하는 것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을승 있는 것은 뭐냐면 부모로 그저 부모 세대를 이어서 조상을 이어서 내가 이어받는다라는 뜻이니까 이어받아서 뭐 하느냐 조상의 덕을 높이는 것. 그래서 저기 뭐 높인다라는 이런 거 받든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발글명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좌양우음의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해도 있고 달도 있으니까 박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